전 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던 서구 국가들이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의 시민의식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진화를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회가 축제 같은 분위기라며 구호와 음악, 소리가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BBC 역시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주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팝과 민주주의가 만나 전혀 새로운 시위 문화를 창조해냈다는 점입니다.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이, 격렬한 구호 대신 로제의 아파트가 울려 퍼지는 광장, 전국집에 누워있기 연합,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 같은 위트 있는 깃발들이 휘날리는 가운데 무려 100만 시민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었다고 평가합니다. 분노와 대립 대신 축제와 화합으로, 폭력 대신 문화로 승화된 시민운동. 그런데 이 찬란한 민주주의의 진화는 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부터 촛불혁명까지 우리 시민들의 오랜 민주주의 학습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정치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엠마 톰슨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지내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전공 분야는 현대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이며 특히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시민 참여 형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두 나라의 극명이 다른 모습을 나누고 싶습니다. 2021년 1월 6일 워싱턴 DC의 하늘은 침침했습니다. 캐피톨 힐 인근에서 취재 인턴으로 일하던 저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고 SNS에는 불안한 예감을 담은 게시물들이 넘쳐났습니다. 제 상사는 오늘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며 일찍 철수를 제안했지만 저는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는 열정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의회 건물로 밀려드는 폭도들, 깨어진 유리창, 공포에 질린 의원들의 모습. 질서와 법치의 상징이었던 국회의사당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경찰과 시위대의 폭력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최루탄 가스가 자욱한 가운데 사람들은 서로를 적으로 대하며 싸웠습니다. 같은 국민이라고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정치적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와 정치학 수업에서 그날의 경험을 나눴을 때 교수님은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도전은 차이를 평화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져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의 대규모 집회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인다는 소식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낸 가을과 초겨울 동안의 경험이 제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가 9월 초였습니다. 새벽 3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도 혼자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타고 기숙사까지 가는 길이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시민들, 깨끗한 거리, 밤늦게도 불이 환한 편의점들이 제게 안도감을 주었죠. 서울대 근처 카페에서 공부할 때면 놀라운 광경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과 가방을 그대로 둔 채 30분 넘게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한국 친구들은 오히려 제 질문을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작은 신뢰가 쌓여 거대한 시민의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24년 12월 7일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저녁,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목격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 그들의 손에는 화염병이나 몽둥이가 아닌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K-팝 아이돌의 응원봉들이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은 마치 예술작품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찰과 시위대의 관계였습니다.
1만 2천여 명의 경찰이 배치되었다고 들었지만 그들은 마치 대형 콘서트장의 안전요원 같았습니다. 시민들과 경찰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한 경찰관은 노인의 부축을 도와주고 있었고 다른 경찰은 길 잃은 아이를 부모에게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1월 6일의 적대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집회 현장에서는 다양한 세대가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민주화 운동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께 K-팝 응원봉 사용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시위대 일부가 국회 쪽으로 움직이려 하자 주최 측의 안내방송 한마디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멈추었고 오히려 서로를 진정시키며 질서를 지켰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온은 더욱 떨어졌지만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더욱 빛났습니다. 주변 카페에서는 따뜻한 음료가 시위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고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주변 상인들을 걱정하며 가게에 선결제를 해두었습니다. 한 외국 기자가 이게 정말 시위가 맞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네,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민주주의예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제게 따뜻한 자리를 양보했고 옆자리의 학생은 배터리가 부족한 제 핸드폰을 위해 보조 배터리를 건넸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오늘 같은 평화로운 대규모 집회가 가능했던 것이겠지요. 한국에서의 이번 경험은 제 박사 논문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축제적 민주주의 K-컬처와 시민운동의 결합.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제가 본 이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평화로운 시위가 가능하다는 것, 정치적 의견 표출이 즐겁고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토대라는 것을 말이죠. 정치학도로서 저는 늘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하는가라는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민주주의는 주로 심각하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의 집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여의도의 하늘은 마치 별들의 축제 같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수많은 응원봉의 물결이었습니다. 빅뱅의 노란 뱅봉, 마마무의 파란 무봉, 블랙핑크의 분홍빛 핑봉까지 마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온 듯 했습니다. 정치 집회의 응원봉이라니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인도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50대 중년 여성과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우연히 같은 아이브 응원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딸이 선물해준 응원봉이라며 애틋한 미소를 지었고 젊은 여성은 자연스럽게 옆에서 응원봉 색깔 변경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이브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K-팝이 만들어낸 세대 간 소통의 순간이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로제의 아파트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K-팝 노래인 줄 알았는데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니 현재 한국 사회의 주거 문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의적인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응원봉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각각의 응원봉은 마치 작은 등불처럼 시민들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누군가 진실의 빛을 밝히자고 외치면 수만 개의 응원봉이 일제히 반짝였습니다. 촛불이 디지털 시대를 만나 진화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대학원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되 증오하지 않고 저항하되 폭력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응원봉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그의 말처럼 응원봉을 든 시민들의 표정에서는 분노보다 희망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집회는 마치 거대한 콘서트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의도된 전략이었습니다. 주최 측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평화로운 집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다양한 음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K-팝 노래가 나오면 젊은이들이 앞장서서 춤을 추고 민중가요가 나오면 기성세대가 함께 부르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시민은 자신의 응원봉에 데모크로시 윗 하몬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영어 교사라는 그는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이날의 집회는 평화로운 저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응원봉의 빛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 밝게 빛나는 응원봉들은 마치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이게 촛불 집회의 진화된 모습이라고 말했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응원봉으로 만드는 인간 띠 퍼포먼스였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손에 든 응원봉으로 국회의사당을 둘러싸며 만든 빛에 띄는 장관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예술이었고 축제였으며 무엇보다 성숙한 민주주의의 표현이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가며 추위가 강해졌지만 시민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핫팩을 나누어 주고 따뜻한 음료를 나누며 더욱 끈끈한 연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응원봉의 빛은 마치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저는 이날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시민운동은 이렇게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적대가 아닌 화합과 축제의 에너지로,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고성에서 노래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응원봉 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항과 축제가 공존할 수 있음을, 정치와 문화가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이 되지 않을까요? 집회 현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깃발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희망 메시지였습니다. 정치학도로서 저는 각종 시위 문구와 슬로건을 연구해왔지만 이날 본 한국의 시위 문구들은 기존의 모든 이론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비판과 재치 있는 유머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독특한 표현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국집에 누워있기 연합이라는 깃발이 처음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와 일어나야겠냐라는 문구는 단순한 농담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평화로움을 지키고 싶은 마음,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화분 안 죽이기 실천 시민연합이라는 깃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치 집회에서 화분을 언급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마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역시 화분을 가꾸듯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응원봉 연대의 덕후에게 덕질만 걱정할 자유를 이라는 문구는 현대 한국 사회의 단면을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K-팝 팬덤 문화와 정치 참여가 자연스럽게 융합된 모습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정치적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어떤 정치 이론도 이토록 창의적인 시민 참여 방식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전국가만 고양이 연합회라는 깃발 아래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귀여운 고양이 그림과 함께 있는 정치적 메시지는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부드럽게 전달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정치적 대립을 완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구석에서는 강아지 발냄새 연구회라는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치와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름이지만 그 속에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지키고 싶은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이토록 창의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각각의 깃발들은 마치 하나의 작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정교하게 디자인된 로고, 세련된 타이포그래피, 위트 있는 문구들은 단순한 시위 도구를 넘어 문화적 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시위 문화가 얼마나 세련되고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유머러스한 깃발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연대의식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깃발을 든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서로의 메시지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유머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깃발들은 더욱 빛났습니다. LED 조명으로 장식된 깃발들은 어둠 속에서 마치 별들처럼 반짝였습니다. 현대 기술과 창의성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시위 문화를 목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정치적 저항이 반드시 분노와 적대감으로 표현될 필요는 없다는 것. 유머와 위트는 때로 가장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 한국의 시민들은 유머라는 무기로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시위 문화는 분명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유머로 쓰는 민주주의,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민 참여의 형태가 아닐까요? 한국의 시민들은 이미 그 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날 본 깃발들은 제 연구 노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위 도구가 아닌 현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정치와 유머, 저항과 예술이 만나 탄생한 이 독특한 문화는 앞으로 제가 연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대 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점입니다. 하버드에서 한국의 세대 갈등에 대해 공부할 때만 해도 제가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386세대, X세대, 밀레니얼, Z세대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특별한 연대의 순간들이 그날 여의도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광장 한켠에서는 세대를 초월한 작은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교복 입은 어르신들이 민중가요를 부르자 20대 청년들이 응원봉을 흔들며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젊은이들이 K-팝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어르신들도 서툴지만 정성스레 응원봉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어떤 세대 차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회 현장 곳곳에서는 세대 간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겪은 어르신이 청년들에게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젊은이들은 현재의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를 이야기하는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년의 직장인들은 청년들의 취업난과 주거 문제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걸어온 길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세대 갈등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작은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준비해온 따뜻한 어묵과 핫팩을 나누어 주었고 젊은이들은 카페에서 구입한 따뜻한 음료를 건넸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삼각김밥과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마치 한 가족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은 주변 상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가게에 미리 결제를 해두는 선결제 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커피값 한 잔을 미리 지불하고 가는 작은 친절이 모여 거대한 연대의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장에는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도 많았습니다. 손주와 함께 온 할아버지, 아이를 안고 온 부부, 부모님과 함께 온 대학생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의미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함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였습니다. 기성세대는 K-팝과 같은 젊은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젊은 세대는 민중가요의 의미와 가치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이해와 존중은 세대 간 연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늦은 밤, 한 청년이 노인의 귀가를 돕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늘의 집회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닐까요? 날이 추워질수록 시민들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준비해온 담요가 돌아가며 공유되었고 보조 배터리도 자연스럽게 나눠 썼습니다.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제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세대 간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대화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이런 모습은 전 세계 민주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대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에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가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본 한국의 시민의식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자연스러운 질서,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 낯선 이에 대한 배려. 이런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쌓여 거대한 시민의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였습니다. 누군가 통제하거나 감시하지 않아도 모든 참가자들은 스스로 질서를 지켰습니다. 쓰레기는 제자리에 분리수거되었고 이동 경로는 자연스럽게 확보되었으며 응급 상황을 대비한 통로도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었고 응급의료팀이 곳곳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깊이 뿌리내린 시민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디지털 시대와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안전을 위한 재난문자 시스템 활용,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 조직, 첨단 기술은 시민의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현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의 표정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더 큰 책임감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질서 있는 집회로 표현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시민들의 성숙함은 더욱 빛났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추위가 강해져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서로를 걱정하고 도우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이날의 집회는 시민의식의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규율이나 통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와 배려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집회가 끝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던 장소가 놀랍도록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사용한 물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의식의 완성이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여의도의 거리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민주주의의 새로운 진화였습니다. 분노 대신 춤을, 고성 대신 노래를, 폭력 대신 유머를 선택한 시민들. 그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늘 서구 민주주의를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입니다. K-팝의 즐거움과 전통적 민주주의의 진지함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정치, 문화, 첨단 기술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결합된 평화로운 저항의 방식,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놀라운 연대. 이것이야말로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